안녕하세요 여러분, 해피고 선생입니다. 오늘은 도파민 부작용 없는 몰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영상은 황농문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. 우리가 집중을 좀 하기 위해서, 몰입하기 위해서 좀 뇌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아마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거,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길을 갈 때 많이 걸어가면 그쪽에 길이 나듯이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, 우리의 뇌도 변하는데 내가 자주 쓰는 것, 자주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당연히 여기겠죠, 내가. 그래서 자주 할수록 그 부분이 발달이 된다라는 것이죠. 근데 내가 안 쓰는 것이라면은 내가 뭐 평소에 가끔 쓰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퇴화가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가 좀 활성화시킬 건지, 어떤 부분을 내가 활성화시킬 것인지,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를 하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뇌 활성화는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, 몰입이 잘 되는 시간대가 있겠죠. 우리가 하루 종일 잘 때까지 계속 몰입하면은 힘들겠죠. 그래서 몰입이 잘 되는 시간대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아침에 깨면은 우리가 비몽사몽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30분 정도는 우리가 잠이 잘 안 깨죠. 그래서 잠이 덜 깬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 뇌 활동이 아주 저하된 상태인데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든지 뭐 중요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좋겠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좀 제한을 해야 되겠고, 이때 중요한 것은 좀 이제 잠을 깨야 되니까 물을 마신다든지, 너무 차가운 물 말고 따뜻한 물, 조금 미지근한 물, 뭐 이렇게 물을 마신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, 아니면 이 커튼을 좀 열고 햇빛을 좀 본다든지 이렇게 좀 밝게 해서 잠을 깨게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아침에는 좀 이런 루틴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우리가 출근을 하겠죠, 그죠? 그래서 식사 후에 출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게 가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라든지 이게 좀 힘들다 상황이, 그러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에 미리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오늘 할 일을 시간별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업무를 시작할 때 바로 막 그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니까 몰입도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, 그죠? 그래서 가장 여러분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가 이 시간입니다. 9시에서 11시.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이 시간대에 너무 단순한 업무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. 이때 회의를 한다든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든지, 우리가 뭐 학생이라면 공부를 한다든지, 그죠? 뭐 문제 푸는 거를 좀 집중해서 하는 거, 이렇게 뭐 논리적 사고하는 거,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하면 좋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찍 끝을 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출근해서 이 시간대는 한검 시간대겠죠.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나른하죠. 그래서 뭐 식사 후에 뭐 1시간 이후로는 조금 아무래도 잠이 오고 우리가 졸음이 오고 좀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죠. 그래서 이때는 좀 걷는 걸, 식사하고 나서 우리가 산책을 한번 하고 들어오면 좋겠죠, 그죠? 우리 주변에 걸을 수 있다라면.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단순 업무, 너무 중요한 아까 앞에서 했던 그런 업무보다는 이렇게 좀 이완을 시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때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또 졸리니까 잠깐 선잠을 자듯이 짧은 시간 식사하고 나서 자는 것도 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. 그래서 많은 책에서 보면은 점심 식사 후에 선잠을 좀 낮잠을 좀 살짝 자라고 하죠.
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이완 상태일 때 나온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4시, 5시 이때는 좀 아무래도 또 집중력이 막 오전처럼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오늘 한 회의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5시, 6시 이때는 좀 이제 퇴근할 때가 가까워지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뭘 할 건지 내일 할 일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좀 정리를 해보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루틴을 좀 시간에 맞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퇴근해서 저녁이 되면은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운동하는 게 쉽지 않죠. 그래서 운동을 먼저 하고 밥을 먹으면 좋겠죠.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좀 운동도 했고 저녁도 먹고 해서 재충전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때 저녁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7시나 8시 때면 뭐 빨리 자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는 이 감정적인 내가 더 우세한 시간이라는 거죠. 감정이 좀 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들이 좀 더 올라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자기를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성찰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기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뭐 독서를 한다든지 예술 활동하는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감정이 우세하니까 중요한 거를 결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죠. 그리고 감정이 좀 예민한데 우리가 뭐 전화하거나 톡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정을 건드리면 좀 이렇게 또 싸움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결정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10시 30분 정도 되면 이제는 좀 너무 늦게 자면 아무래도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또 피곤하죠.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좀 준비해야 된다. 잠잘 준비를. 이때는 이제 조명을 좀 조절하고 내가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파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첫 번째 적극적인 보상을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지연적인 보상을 주는 게 있어요.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? 당연히 적극적인 거는 쉽지만은 우리가 이로운 거는 2번이겠죠. 그죠? 적극적인 보상은 게임을 하거나 SNS 우리가 뭐 유튜브든 뭐든 즐거운 거 많죠. 보면 바로 집중이 되는 거 있죠. 이거는 계속 보면 볼수록 즐거운 듯 하지만 결국은 무기력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막 집중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집중이 저절로 되는 노력 안 해도 집중이 되는 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도파민 분출인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연된 보상은 이게 도파민의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. 이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. 얘는 장기 기억을 인출을 잘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뭔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잘 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거는 지연된 보상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선잠을 잔다라는 그런 거 뭐 우리가 그러니까 명상이라든지 내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우리가 집중, 몰입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적극적인 보상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시간 후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뭐 20분 안 된다라면 뭐 10분을 자든 아니면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좀 이완시켜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이완시키는 것에 제일 좋은 게 명상이죠. 그죠?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. 그러면 잠깐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냥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이렇게 잠깐만 몸을 이완시켜 보라는 것이죠.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라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밖에 나가서 걷기 하면서 좀 생각을 하는 것도 몰입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.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, 여러분? 네, 실천은 좀 우리 앞에서 말한 거 보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도파민 분출을 하는 거를 추구해야 되겠죠. 자,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책을 읽는 방법. 책을 읽을 때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읽어야 되겠죠. 어려운 걸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? 어려운 걸 읽으려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집중해서 한 줄 한 줄 하나하나 한 글자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슬렁슬렁 보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. 그래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수준의 책을 읽는 거예요.
이제 어렵다라는 거죠. 두 번째, 이제 뭐 수학 문제로 치자면 안 풀리는 거, 정말 어려운 문제를 자꾸 늘어지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풀리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집중을 안 할 수도 없죠.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몸을 이완시켜서 내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자, 힘을 뺀 이완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몸은 이완되지만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? 1초도 쉬지 말라는 거죠.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고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몰입 상태가 되면서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느 순간 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.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도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이해가 되고 그 맥락을 내가 이해해서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 바로 보상이 되는 그런 도파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것에 도전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도파민, 몰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더 발전적인 성장하는 삶을 살려면 이 몰입을 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